책상 위에 나만의 AI 슈퍼컴퓨터를 만든다? 와, 이거 정말 SF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 아닌가요? 오늘은요, 바로 이 엄청난 꿈을 현실로 만들려고 했던 한 개발자의 아주 흥미진진한 도전기를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. 이 프로젝트를 시작한 사람, 바로 제프 기어링의 목표인데요. 이게 그냥 빠른 컴퓨터 만들어야지 수준이 아니에요. 챗 GPT 같은 그런 거대한 AI를 바로 이 책상 위에서 직접 돌려보겠다 이겁니다. 정말 야심찬 목표인데 과연 이게 가능했을까요? 자, 그럼 이 엄청난 꿈은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? 시작은 정말 의외의 곳이었어요. 한 IT 제품 발표회에서 정말 스치듯이 지나간 이미지 한 장, 바로 이 미니 클러스터 사진에서 모든 게 시작됐습니다. 보통은 와, 신기하다 하고 넘어갈 텐데 기어링은 달랐어요. 여기서 멈추지 않고 직접 프레임워크 CEO한테 연락을 한 거죠. 그리고 정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. 뭐냐면 이미 회사 안에서 이런 클러스터 실험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. 이 대화 한 번이 이 모든 프로젝트의 진짜 시작점이 된 겁니다. 자, 그럼 이 꿈을 현실로 만들어줄 심장, 바로 하드웨어를 한번 뜯어봐야겠죠? 도대체 어떤 부품들이 들어갔길래 개인용 슈퍼컴퓨터라는 말까지 나오는 걸까요? 이 클러스터를 이루는 각각의 컴퓨터, 그 심장이 바로 이 프레임워크 메인보드예요. 보시면 CPU랑 GPU가 하나로 합쳐진 강력한 APU에다가 메모리가 무려 128기가, 이 조그만 보드 하나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. 와, 진짜 말 그대로 작은 거인이죠. 이야, 스펙 좀 보세요 진짜. 웬만한 고성능 데스크탑은 그냥 가뿐히 뛰어넘는 16코어 CPU, 아까 말씀드린 128기가 메모리, 거기에 초고속 5기가비트 인터넷까지. 이게 딱 보드 한 장의 사양이라는 게 믿어지세요? 근데 이런 괴물 같은 걸 4개나 합친다? 와, 대체 어떤 성능이 나올지 상상이 안 가네요. 자, 그럼 이 강력한 보드 4개를 어떻게 깔끔하게 하나로 묶을 수 있을까요? 바로 이 맞춤형 미니렉이 그 해답입니다. 덕분에 그냥 막 선이 엉켜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책상 한쪽에 딱 둘 수 있는 아주 깔끔하고 전문가스러운 클러스터가 탄생한 거죠. 자, 이제 조립이 끝났습니다. 과연 이 녀석의 순수한 연산 능력, 그러니까 깡 성능은 어느 정도일까요? AI 테스트는 잠시 뒤로 미루고 먼저 전통적인 슈퍼컴퓨터 성능 테스트로 기대감을 한껏 끌어올려보죠. HPL 벤치마크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수십 년 동안 전 세계 슈퍼컴퓨터들 순위 매길 때 쓰는 뭐랄까 고민 테스트 같은 거예요. 자, 결과는 어땠을까요? 놀라지 마세요. 이 작은 클러스터가 1테라플롭스, 그러니까 초당 1조 번 연산을 돌파해버렸습니다.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. 2005년으로 돌아가면 세계 5릭대 슈퍼컴퓨터 안에 드는 성능이에요. 아니, 책상 위에 있는 컴퓨터가요. 근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. 성능이 얼마나 올랐느냐, 바로 이 향상폭인데요. 컴퓨터를 4대 썼더니 성능이 정확히 3.8배, 거의 뭐 4배 가까이 뛴 거예요. 와, 이건 진짜 힘을 합친 만큼 정직하게 빨라졌다는 뜻이거든요. 정말 이상적인 결과죠. 이걸 보면 느낌이 확 올 겁니다. 이렇게 직접 만든 클러스터가 심지어 더 비싼 애플의 최고급 워크스테이션보다도 특정 계산에서는 거의 2배나 빠른 성능을 보여준다는 거예요. 와, 이제 이 클러스터의 순수한 파워, 이 깡 성능에 대해서는 뭐 의심할 여지가 없겠죠? 네, 좋습니다. 지금까지의 성능은 정말 대단했습니다. 하지만 진짜 목표는 이게 아니었죠. 바로 AI였습니다. 자, 이제 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, 대망의 AI 성능 테스트로 넘어가게 보겠습니다. 과연 이 엄청난 계산 능력이 AI 모델을 만났을 때도 그대로 발휘됐을까요? 근데 여기서 정말 예상치 못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 네, 바로 이 질문 하나에 답하려고 여기까지 달려온 겁니다. 이 모든 하드웨어와 엄청난 성능이 거대한 AI 모델을 만났을 때 과연 어떤 결과를 보여줬을까요?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.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. 컴퓨터 한 대로 돌렸을 때는 초당 37개 토큰, 그러니까 단어 같은 걸 처리했어요. 그런데 4대를 전부 다 돌렸더니 속도가 오히려 초당 15토큰으로 뚝 떨어져 버린 겁니다. 아니, 더 빨라져야 정상인데 오히려 절반 이하로 느려진 거예요.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? 도대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왔을까요? 첫 번째 원인은 바로 네트워크 병목 현상입니다. 이걸 아주 쉽게 비유해 볼게요.
컴퓨터 안에 있는 메모리가 KTX처럼 쌩쌩 달리는 초고속 열차라면 이 컴퓨터들을 서로 연결하는 네트워크는 명절날 꽉 막힌 시골 국도 같은 거예요. 아무리 엔진, 그러니까 CPU가 좋아도 길이 막히니까 속도를 전혀 낼 수가 없는 거죠. 그리고 두 번째, 결정적인 원인이 있었는데 바로 소프트웨어였습니다. 여러 컴퓨터의 힘을 동시에 효율적으로 착착 끌어다 써야 되는데 아직 이 관련 기술이 완전 초기 단계인 거예요. 뭐랄까, 유능한 직원 4명을 앉혀놓고 한 명씩 돌아가면서 순서대로 일을 시키는 되게 비효율적인 팀장님 같은 거죠. 바로 이 부분이 발목을 제대로 잡았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모든 실험 끝에 우리가 얻게 된 교훈은 뭘까요? 만약에 개인 사용자가 AI 성능을 높이고 싶다면 과연 어떤 길을 가야 할까요? 이제 최종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. 이 표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. AI 모델을 돌릴 때 우리가 $8,000나 들여서 만든 이 클러스터보다 오히려 비슷한 가격대의 단일 고성능 컴퓨터, 예를 들면 맥 스튜디오 같은 게 훨씬 압도적으로 빠르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AI 작업에서는 가성비 면에서 이 클러스터가 완전히 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최종 결론은 아주 명확해집니다. 만약에 순수하게 속도가 목표라면 여러 대를 엮는 수평 확장보다는 그냥 컴퓨터 한 대를 최대한 빵빵하게 만드는 수직 확장이 정답이라는 겁니다. 클러스터링, 그러니까 이 수평 확장은요, 정말 개인이 감당도 못할 초거대 AI 모델을 다룰 때나 쓰는 뭐랄까 최후의 수단인 셈이죠. 이 프로젝트를 직접 진행했던 제프 기어링이 남긴 이 한마디가 모든 걸 요약해줍니다. 가능한 한 수직으로 확장하세요. 클러스터링은 모든 것을 어렵게 만들고 AI에서는 2배로 더 그렇습니다. 결국 현재로서는 AI 클러스터의 현실은 뭉치면 오히려 느려진다인 셈이네요. 아니, 그럼 이런 DIY 프로젝트는 그냥 시간 낭비, 돈 낭비일까요?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. 어쩌면 이런 도전의 진짜 목표는 최고의 성능을 내는 게 아니라 과연 이게 될까? 하는 순수한 호기심, 그리고 그 불가능해 보이는 것에 도전하는 과정, 그 자체에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. 여러분이라면 성능과 도전, 이 둘 중에 어느 쪽에 더 마음이 끌리시나요?